2017 한국기원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입니다. 4라운드 3경기 김만수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 4라운드 2경기 조치훈 구단이 출전하지 않아서 좀 걱정을 했었는데 KH에너지가 승리를 가져왔었어요. 네, 역시 강팀은 이 멤버 고루고루 성적을 잘 내야 되는데 네. KH에너지가 이제 그런 모습을 잘 보여줬습니다. 네, 오늘은 4라운드 3경기 함께 하시게 됐는데요. 음성인삼과 상주곡가마 대결, 이 중하위권의 대결인 만큼 좀 더 치열해질 것 같아요. 네, 특히 음성인삼 입장에서는 오늘 지게 되면 1승 3패가 되니까요. 네. 더 중요한 경기가 될 수 있는데 음성인삼은 또 작년 준우승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승 3패가 된다면 좀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좋은 성적을 거뒀던 두 팀 간의 대결인데요. 먼저 출전 선수들과 오더해 보시죠. 네, 음성인삼은 박종렬 감독이 이끄는 팀입니다. 일지명 김수장 선수고요. 이지명 김동엽 선수, 그리고 삼지명은 김준영, 사지명은 황원준 선수인데요. 네, 음성인삼은 김수정 선수, 김동현 선수가 아주 탄탄하죠. 김수정 선수 작년에 14승을 쓸어 담으면서 네. 팀을 2등까지 올려놨고요. 네, 올해 새롭게 김준영 선수가 삼지명으로 지명이 됐습니다. 네, 반면에 박성수 감독이 이끄는 상주곡감은 일지명과 이지명, 서봉수 구단과 백성호 구단이 일지명, 이지명을 맡고 있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우승컵을 들어올릴 수 있는 팀이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 작년 MVP 김기현 선수까지 모두 작년 멤버가 살아있으면서 역시 강력한 우승 후보 팀입니다. 네. 네, 현재까지 팀 순위 살펴보겠습니다. 3승 그리고 개인 승수 7승을 챙긴 부산 KH에너지가 1위를 지켜나가고 있는데요. 네, KH에너지가 조치훈 효과를 누리면서 시원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지지 않은 유일한 팀입니다. 네, 상주곡감은 4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 음성인삼은 좀 분위기 전환이 필요하겠죠. 네, 4라운드 3경기입니다. 1국은 김준영 선수와 백성호 선수의 대결이 됐고 역시 이 대국은 뭐니 해도 3국이 가장 중요해 보여요. 네, 역시 일지명 간의 맞대결인데요. 이런 일지명 간의 맞대결의 승자가 역시 팀의 승리로 가져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일지명의 맞대결. 사실 김수장 선수와 서봉수 선수는 49차례나 만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서봉수 구단이 더 많이 이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실 텐데요. 네. 신기하게도 2010년 이후를 보면은 김수장 구단이 오히려 7승 3패로 앞서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특히 작년에는 무려 4번의 경기를 펼쳤는데 이 김수장 구단이 3승 1패로 앞서 있습니다. 서봉수 구단 입장에서는 굉장히 껄끄러운 상대와 좀 붙게 됐습니다. 네, 승부의 키를 쥐고 있는 두 선수의 대결입니다. 50번째 대국을 시니어리그에서 치르게 됐는데요. 지금부터 두 팀의 대결 함께 하시죠. 2017 한국기원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입니다. 4라운드 3경기. 충북 음성인삼과 경북 상주곡감의 대결. 네, 오늘은 이영로 심판위원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1국입니다. 김준영 선수와 백성호 선수의 대결인데요. 네, 김준영 구단은 흰바둑으로 굉장히 정평이 나 있고요. 백성호 구단은 행마에 굉장히 능한 기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시니어 리그는 30분에 40초 초이렇게 5회가 주어집니다. 네, 김기현 선수와 김동엽 선수의 대결인데요. 사실 3국도 3국이지만 2국도 네, 굉장히 치열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작년 MVP와 침묵의 승부사로 불리는 김동엽 구단 간의 대결입니다. 대망의 3국입니다. 김수장 선수와 서봉수 선수의 대결. 두 선수는 전성기를 같이 보냈나요? 아무래도 좀 같은 세대 분이라고 봐야겠죠. 네. 흔히 조서 시대의 도전 5강 이런 식으로 이제 별칭이 붙어 있는데요. 도전 5강의 한 자리를 이 김수장 구단이 차지하면서 계속 조서를 위협했습니다. 네.
네, 서봉수 선수의 흑번으로 대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두어진 이 포석이 네, 여기 걸치고 굳히고 여기 두는 게 고바야시유 일본의 이제 소림 구단이 만들어낸 이 포석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래서 소림류 포석이다 네, 이렇게 그렇죠. 이름을 붙이곤 했었죠. 네, 이 포석이 굉장히 승률이 높습니다. 또 한 3급 정도 두시는 분들은 흙으로 이 포석을 두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네. 지금은 이제 화점에 네. 변으로 벌려 두었는데요. 네. 조금 덜 가는 포석도 네,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예전에는 이 고바야시 이 소림류 포석을 둘 때 이렇게 두면 백이 안 된다라고 했는데요. 근데 최근에 알파고가 좀 새로운 수법을 좀 만들어내서 네. 오히려 지금 김수장 구단은 알파고 수법을 좀 쓰려는 것 같고요. 자, 성수단은 이제 여기 좀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통 정석은 한 칸을 띄는데 알파고가 이렇게 둬서 이 한 점을 잡는 포석을 뒀습니다. 예전에 백이 백으로요? 나쁘다고 했는데 네. 네. 그래서 지금 서봉수단이 이제 그걸 방지하고자 늘었고요. 일단 백이 머리를 때렸습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어렵죠. 정석은 원래 지키는 건데 좀 싱겁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원래 흑은 백도 좀 공격을 세게 해야 되는 자리인데 이 정도는 약간 싱거운 진행이니까요. 백은 흑은 지키고 싶지 않고 젖혀서 두고 싶은 자리입니다. 근데 이쪽을 두게 되면은 이 백도 나와 끊는 수가 서로 만만치 않아서 네. 네, 변화가 어렵습니다. 아, 젖히자 2단 네. 젖혔는데요. 아마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백을 한 점을 잡는 수가 눈에 쉽게 보이지 않습니까? 우선은 네. 귀가 크니까 잡고 네. 싶죠. 이렇게 보면 프로 구단이 이렇게 나에게도 내 눈에도 보이는 그런 자살수를 둘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건 거의 대부분 미끼입니다. 보면은 석점이 요 하나가 미끼가 되었고 더 큰 돌이 잡히게 되죠. 그럼 지금은 잡는 수가 성립이 안 되는 네. 건가요? 이제 바둑에서 이선의 돌을 잡는 거는 그다지 좋은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대부분은 여기를 두고 반대쪽을 둬서 지키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이 형태로 흙이 유리하다라고 했는데 알파고의 바둑을 보면은 백으로 이렇게 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이제 김수장 구단은 워낙 이 학구파고 연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떤 최신 이론을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수장 구단하면 딱 네.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데 네, 이창호 구단이 예전 네, 그 어렸을 적 네. 가장 먼저 네. 타이틀을 획득했던 게 네. KBS 네, 바둑왕전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같이 사진을 이렇게 찍히는 한 네. 컷이 있어요. 네, 그게 자꾸 떠올라요. 네. 저 김수장 보다 이제 흔히 조서 시대 때는 네. 이 결승전 올라가기가 참 힘들죠. 그래서 이제 김수장 구단이 정말 오랜 이 도전 끝에 처음으로 이제 KBS 바둑왕전 결승전 올라갔습니다. 힘겹게 네. 올라갔죠. 88년도인데요. 네. 89년도죠. 근데 그 당시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이창호 구단이 같이 결승전에 올라왔죠. 설마 했죠 사람들이. 네, 초등학교 6학년 아닙니까? 지금이야 그렇죠. 당연하지만. 근데 이창호 구단이 2대 0으로 김수장 구단을 꺾고 우승을 차지하면서 그 이후로 이제 약 120여 개 달하는 타이틀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 이창호 구단의 타이틀 역사를 얘기할 때 항상 첫 번째로 나오는 사진이 김수장 구단과 이창호 구단이 같이 사진을 찍은 그 사진이죠. 지금 그렇죠. 얘기하신 거. 네. 엄청난 기록의 신호탄이 된 셈이니까요. 네. 이 김수장 구단은 굉장히 평소에도 연구를 하는 자세가 굉장히 대단하고요. 또 굉장히 표현이 굉장히 겸손하세요. 아, 네. 예전에 제가 김수장 구단이 강의하는 걸 제가 우연히 들은 적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김수장 사부님의 이 첫 마디에 굉장히 감명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 첫 마디가 뭐였죠? 저는 의뢰하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이 김수장 구단이 강의를 하면서 첫 마디가 제가 이제 오랫동안 바둑은 더 왔지만 아직도 바둑을 잘 모른다. 하지만 성심성의껏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다. 네. 이렇게 시작하고 강의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많은 바둑 팬들이 야, 김수장 구단 같은 이 대가가 이렇게 겸손하게 시작을 할 줄은 몰랐다라고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감명받았다라고 하시는데요. 그만큼 평소에 연구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좀 겸손한 그런 인품을 가지셨습니다. 네. 자, 지금 백이 2단 젖힌 장면에서 쉽사리 바둑돌을 들지 못하는 서봉수 구단인데요. 이제 이쪽을 끊고 끊는 게 제 일감이긴 한데 그냥 끊는 방법도 있죠. 비슷합니다. 네, 그냥 끊었죠? 어차피 이쪽을 이제 안 지킬 수는 없죠. 이쪽으로 두면 이제 양단수가 되니까 반드시 둬야 됩니다. 미리 끊어두는 것과 뭐 지금 안 든 거는 그다지 뭐 차이가 없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흙이 지켰을 때 이 바둑을 둘 때 가장 나쁜 게 이게 움직여가는 형태는 이 곳곳에 흙은 자리 잡고 있고 백은 미생마가 됩니다. 어차피 이 돌을 움직이는 백의 입장에서는 좋은 생각은 아닙니다. 꽉 이었습니다. 약간 이거는 이제 상대를 굉장히 좀 도발하는 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꽉 이었을 때 장점은 어차피 백은 이쪽을 두게 됐을 때 이쪽이 단수가 되면은 백이 빠져나오기가 약간 어렵습니다. 변 쪽으로의 운동이 어렵다는 거군요. 네. 하지만 여기를 이었을 때 백의 입장에서 이 한 점을 움직이기가 좀 쉬워집니다.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면은 이 형태의 빈삼각이라 흙이 좋은 형태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네. 일장일단이 있네요. 근데 어느 쪽이 좀 더 점수를 얻냐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글쎄요. 여기 있는 게 좀 흙은 훨씬 두기 쉬울 텐데 이렇게 된 형태는 나중에 이쪽에 집이 절대 한 번에 안 됩니다. 지금 꽉 이은 수는 서봉수 구단 다운 수 같아요. 뭔가 실전적이고 그렇죠. 모양의 구에 맞지 네. 않는 기사로 유명하잖아요. 이 서봉수 구단을 좋아하시는 바둑 팬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또 어떤 바둑 성적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분의 갖고 계시는 캐릭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당시 예전에는 뭐 다 아시는 얘기시겠지만 다 일본이 바둑 선진국이어서 다 일본 유학 가던 시절에 유학을 가지 않은 순수 국내파 1호죠. 그러면서 이 된장 바둑이라는 그런 별칭으로 많은 인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서봉수 구단의 바둑은 된장이라는 그 별칭이 딱 들어맞는데요. 뭔가 이게 좀 뭔가 처음엔 잘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수가. 저희도 많이 대국을 해보면은 이게 무슨 수지? 무슨 수지? 읽히지 않는군요. 근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 실전적이고 굉장히 뭔가 깊은 맛이, 깊은 의미가 우러나는 그런 수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서봉수 선수는 정말 바둑을 좋아한다는 게 옆 사람한테도 느껴지는데 뭐 최근까지도 이 연구생들이나 시내 프로 기사들과 10초 바둑도 두고요. 계속 좀 연마를 하시는 것 같아요. 바둑 공부하는 것 자체, 바둑 얘기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시죠. 네. 예전에 저도 이제 그런 좀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초등학생 때 연구생 시절이죠. 네. 근데 제가 연구생 시절에서 바둑을 두고 있는데 이제 심심하셔서 연구생 바둑을 보러 오신 겁니다. 심심하셔서 서봉수 구단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지켜보다가 한마디 쓱 던지고 그냥 가세요. 뭐라고 하셨나요? 아니, 어렸을 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냥 저는 그때 워낙 어렸으니까 열심히 해라 정도였는데 좀 이제 중고생 그 선배들한테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바둑 공부하고 바둑 두는 건데 제가 나중에 나이가 좀 들어보고 느낀 건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영생 바둑이면 하수들 바둑 아닙니까? 자신보다 서봉수단 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하수들 바둑에서도 뭔가 배울 게 있을까라는 생각에 어쨌든 한번 들려서 쓱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배움에 있어서는 뭐 애 어른 뭐 고수하수가 없다. 항상 배움에 대한 자세가 굉장히 투철하신 분이에요. 복귀할 때도 일방적인 의견이 아니라 네.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네.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죠.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고수하고만 두고 싶어 하고요. 나보다 좀 못한 사람하고 두거나 못한 사람하고 이 바둑을 보는 걸 좀 손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세요. 네.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서봉수 사우님이 이러이러하십니다. 바둑 공부에 있어서 고수하수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자주 드리면은 굉장히 감명을 또 받으시더라고요. 자, 지금 이제 백이 고민하는 것은 띄어서 정설할 수도 있고요. 네, 이거를 버리고 둘 수도 있는데 일단 움직였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바둑과 지금 시니어 리그에 나오시는 이 사모님들의 이 대국의 가장 좀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 옛날 이 사모님들은 항상 이 정석에서부터 차곡차곡 우리가 벽돌집을 쌓듯이 하나하나 쌓아 올립니다. 그래서 정석을 꼭 거쳐서 가는 전통적인 바둑 이론이죠. 바둑 스타일 두고 최근에 두는 이 젊은 친구들의 바둑을 보면은 이 정석이라는 게 좀 굉장히 좀 흐트러져요. 그래서 물론 다 이유가 있습니다만 약간 이 구경하는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게 뭐 하려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일단 시니어 리그에 나오는 선배님들 바둑을 보면은 이 벽돌집을 쌓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네. 아마 그게 의식을 해서 그런 건 아닐 테고 네. 그동안 도왔던 그쵸? 습관이라든지 네. 바둑 스타일이 좀 다른 네. 것 같아요. 네, 우하 쪽에서 서봉수 구단이 약간 틀어갔는데요. 50판째를 치르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과연 어떤 길을 걸어왔을까요? 네, 김수장 선수와 서봉수 선수 57년생과 53년생이고요. 입단 연도와 출생 연도 모두 4년 차가 나네요. 네. 뭐 두 분 정말 오랫동안 기사 생활 하셨고요. 또 입단도 굉장히 빨리 하셨죠. 서봉수 구단은 입단하자마자 19살의 나이에 명인 타이틀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직까지도 서명이 나는 닉네임으로 네. 불려오시는데요. 네, 그 당시에 옛날 잡지를 보면은 이 서봉수 구단이 청바지를 입고 네, 이 통기타를 치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바둑 팬뿐이 아니라 일반 바둑 모르시는 분들조차도 서봉수 구단의 인기가 굉장히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2016 시즌 김수장 선수는 11승 5패를 기록하면서 좀 서봉수 구단이 9승 5패인 네. 거에 비해서는 뭔가 기대에 더 이상의 성적을 보여줬던 네. 것 같아요. 두 분의 얘기를 좀 더 이제 하면 작년에 이 두 팀이 결승전을 두지 않았습니까? 네, 결승전에서 치열한 접전을 펼쳤던 두 분의 대결도 생각이 납니다. 네. 실제 여기 이제 밀었고요. 이건 이제 받아주면은 자 이쪽을 이제 벌려서 보통은 백이 이렇게 잘 안 두는데요. 백이 약간 손해죠. 백은 이제 집이 별로 없고 네, 그건 여기와 여기를 갖추게 되니까 양쪽을 다둔 셈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은 백이 잘 안 두는데 근데 김수장 구단이 이렇게 둘 때는 뭔가 이유가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아마 이쪽을 빨리 정리를 하고 글쎄요 여기나 여기 싸움을 좀 바로 들어가려고 하는 의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만 네, 일단은 서봉수 구단 입장에서는 항상 또 상대 의도를 거스르는 걸 또 좋아합니다. 그렇죠. 절대로 상대가 해달라는 네. 대로 안 해주죠. 그래서 늘 것인지 나와 끊는 것도 글쎄요 생각은 해볼 수 있는데요. 또 얻어맞고 이 수성전을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흙이 뻔한 자리인데 생각할 때는 이 나와 끊는 거에서 생각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 두 분이 굉장히 대국수가 많죠. 작년에 4판도 뒀고 두 팀은 또 작년 결승전에서 3번기로 우승컵을 다투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2대 0으로 상주 꽃감이 승리를 거두었는데 일지명 간의 맞대결이 작년도 성사가 되었고요. 김수장 구단이 서봉수 구단을 2판을 모두 다 이겨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최근 성적만 보면은 상대 네. 전적에서 김수장 선수가 좀 승리가 네. 많잖아요. 네. 그래서 야 음성 인삼이 있다나 아니 우승하는 거 아니냐 다들 그냥 굉장히 이제 놀래고 있는데 그렇죠. 상주 꽃감에서는 또 백성호 선수가 김동엽 선수를 2대 0으로 날립니다. 그래갖고 1대1이 됐죠. 근데 여기서 이제 히어로가 탄생을 합니다. 상주 꽃감의 김기현 선수가 지금은 이제 3지명자가 좀 바뀌었습니다만 당시 이제 박영찬 선수를 또 2대 0으로 날립니다. 모두 다 그래서- KO네요. 네. 그래서 상주 꽃감이 서몽수단이 당연히 이길 거라고 봤고 나머지 2명 중에 한 판에 누가 이길 것이냐 뭐 이런 식의 전략을 짜고 왔을 텐데 정작 서봉수단은 전패를 했고요. 김기현 선수가 깜짝 활약을 하면서 MVP까지 차지했죠. 네. 자, 작년에 이제 결승전 때 그 기억이 오늘 또 이제 역시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비화를 하나 교환을 해뒀네요. 네. 야, 거기 젖힙니까? 네, 이거 자, 이쪽을 끊어둔 것과 어떤 관계가 있을런지요. 자, 지금 이쪽을 끊어서 두게 되면 흙의 수도 굉장히 줄어듭니다. 버릴 수는 없고요. 두고 막아야 되는데 자, 치고 나갑니다. 네. 자, 이쪽을 늘리게 되죠. 자, 우선은 이쪽을 잡고 싶지만 여기를 막게 되면은 이건 지금 축이네요. 예, 축으로 안 됩니다. 네. 자, 그렇게 되면 여기 붙이는 것 대신에 이쪽을 이제 밀어야 되고요. 자, 이거 변화가 너무 어렵습니다. 흙은 그냥 평범하게 두는 것은 한 수 부족이 되죠. 자, 그래서 이쪽을 이제 밀게 되면 여기를 끊어야 됩니다. 자, 여기를 끊고요. 그럼 나오게 될 때 어차피 여기는 못 둡니다. 그래서 이쪽을 좀 젖히게 돼요. 젖혀야 됩니다. 어렵죠? 일단은 지금- 세 점을 네. 잡히면 안 될 것 네, 같긴 요소 있게 한데요. 나와야 되는데 네. 두고 나오면 2점을 살립니다. 그럼 이제 이게 하나, 둘, 세 수고 이게 하나, 두 수니까 이거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일단 막혀 있어서 수가 늘질 네. 않네요. 일단 서봉수 구단의 생각은 일단 이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더 진행을 한번 볼까요? 초반부터 엄청 타이트하게 두네요. 지금 이거는 뭐 어느 쪽이 착각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네. 네. 여기서 이제 백의 입장에서 이거는 이제 못 살립니다. 여기는 못 살립니다. 그럼 백은 어쩔 수 없이 아마 이렇게 둘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러면 흙이 여기는 이제 차단이 안 돼요. 이거 둬도 한 점을 잡아도 뒤로 메우면 이제 한 수 부족이죠. 네. 그렇다면 채점을 네, 공간을 바꿔치기가 줄여야 됩니다. 여기 두면은 요거까지는 이제 접수가 안 되고 이쪽을 둬서 바꿔치기 형태가 될 듯합니다. 네. 글쎄요, 이거 어느 쪽이 유리한지. 네. 보통 그래도 2개보다는 3개 잡은 쪽이 그래도 좀 낫겠죠. 약간이나마. 그리고 너무 단순한 워낙 판단인가요? 네 잡았을 때 바깥쪽 세력이 좋아져서요. 네. 이제 이게 형세 판단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뭐 프로들은 뭐 어떤 비법이 있나 하시겠지만 지금 이제 초반에 이런 데서는 아무래도 초반에서는 돌을 많이 잡은 쪽이 유리하니까 이 3개가 잡은 쪽이 아무래도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바꿔치기가 된다면요.
일단은 이게 김수장 선수가 이 젖히는 수를 간과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이 변화는 아마 좀 간과했다기보다는 그냥 바꿔치기 형태로 좀 가려고 뭐 예상하고 두지 않았을까 합니다. 자. 근데 이게 머릿속으로 그려졌을 때하고 실제로 이게 돌이 놓여지면 그 느낌이 좀 다릅니다. 네. 또 이제 마음이 또 흔들리는 경우도 많이 있죠. 아, 역시 버리는 네. 길을 선택합니다. 서봉수 선수가 왜 이렇게 생각을 오래 하나 했는데 네. 이런 수를 숨겨놓고 네. 있었네요. 바둑이라는 게 참 지형 지물을 잘 이용해야 되는데 보통 흙이 대무리수입니다만 지금은 주변의 배석이 기가 막히게 또 그렇네요. 들어맞네요. 자, 근데 형은 여기서 약간 고민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쪽도 있고 여기를 이제 틀어막는 것도 좋은 수였는데 자, 일단은 넓혔습니다. 백은 상변이 모양이 뭐 커지면 좀 괴롭죠. 무조건 깨러 가야 됩니다. 협공하는데 시간을 네. 안 들였어요. 자, 지금 흙이 이제 뛰어나가는 거는 야, 프로 구단도 이런 수를 두네 하실 것 같아요. 보통 이런 거는 이제 하급자 분들이 많이 두는 건데 지금은 여기 배석 때문에 그건 싸움을 크게 하려는 겁니다. 반면에 김수장 구단은 상대가 강한 곳에서 싸우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다. 지금 싸움을 하지 않고 네. 일단 집으로 다시 돌았습니다. 집은 백이 많죠? 두터움을 이용해서 네. 뭔가 중앙을 네. 잘 이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바둑은 뭐 흐름은 흙이 뭐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당연히 백은 집이 많고요. 또 두텀을 활용한다는 게 말은 쉽지 실제로는 만만치 않습니다. 네. 아, 묘한 곳을 처진 나를자라고 하는데 네. 네, 간단히 넘어가 버리는데요. 네. 고수들의 바꿔치기입니다. 네. 이 바둑은 엄연하게 세력과 실리의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2017 한국기원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 4라운드 3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이어보시죠. 네, 프로 인생을 걸어온 지 48년이 됐습니다. 사실 이 서봉수 구단하면 가장 떠오르는 건 역시 진로배 9연승인데요. 네. 네, 한국 바둑이 뭐 성적 내고 있긴 했습니다만 이창호 구단이 혼자 좀 고군분투하던 그런 시기인데요. 그래서 이창호 구단만 꺾으면 된다 뭐 이런 식의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 서봉수 구단이 한 중국과 일본의 9명의 선수들을 혼자 네. 돌려세웠죠. 그 뒤로는 한국 바둑이 대단하다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만 봐도 이제 기세를 타면 엄청 무시무시한 네. 기사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또 최근에도 지지옥션배인가요?
그 대회도 9연승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해. 네. 네. 자, 일단 바둑은 자 여기를 이제 백이 뒀는데요. 여기를 좀 잡히니까 받아라. 근데 그게 받질 않았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왜 안 받는지 이게 안 받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시면은 상당히 고수인 거죠. 네. 지금은 이쪽에 잡는다고 해도 예, 석점에 불과하고요. 이 돌 하나는 2집밖에 안 됩니다. 6집이죠. 합해도 한 10집에 불과하기 때문에 네. 지금은 큰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백이 치받은 수가 좀 근데 백은 좀 어쩔 수 그린수인가요? 없습니다. 아, 백은 그런가요? 이도를 두지 않으면은 이런 식의 모양이 되는데요. 중앙으로 진출이 교도가 끊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중앙 진출이 아예 막히기 때문에 네. 백은 중앙 진출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둬야 되는 자리입니다. 이런 게 이제 약간 백으로서는 좀 아쉬움이 있는 거죠. 아주 엷으니까요. 자, 그래서 대신 흙은 여기 두질 않고 이쪽을 벌려서 모양을 이렇게 활짝 넓혔고요. 자, 백은 한 칸에서 모양을 정리한 다음에 이쪽 붙였습니다. 젖히고 두고 이었습니다. 자, 지금은 일단은 백이 무난하게 두기에는 약간 좀 좋지 않은 게요. 이제 이런 바둑은 지금 바둑 자체는 만만치는 않은데 이런 바둑은 대체로 백이 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좀 이런 자리가 지금은 이제 공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흙은 바둑의 이 집이 늘어날 때밖에 없어요. 여기로 전체적으로 흙은 늘어날 집이 많죠. 반면에 백은 너무 구석으로 몰려 있어갖고 늘어날 집이 없습니다. 그냥 확정된 네. 집만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지금 바둑 자체는 만만치 않아도 이런 바둑은 두다 보면 흙이 계속 이겨 있는 경우가 많아서요. 좀 그래서 프로 경력만 이제 40년, 두 분 다 이제 합치면 80년 넘은 거 아닙니까? 네. 80년 경력으로 볼 때 이거는 도저히 가만히 있으면 진다. 그래서 지금 김수장 구단이 여기 뒀다가 좀 여기 뒀다 자꾸 이제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자, 서로 개인적인 바둑 스타일이 있잖아요. 네. 오늘 진행이 양 선수에게 좀 서로의 기풍에게 맞는 대국이 된 건가요? 김수장 구단이 약간 좀 얇게 짜졌죠. 바둑이 너무 구석으로 좀 몰렸죠. 원래 바둑이 좀 안정감 있는 그런 바둑을 구사를 하는데 네. 오늘은 우측에서 서봉수 구단의 강수가 통하면서 약간 좀 불리한 가운데 중반에 맞이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한 판의 바둑이 그대로 승리로 연결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죠. 시니어 리그에서도 1라운드부터 시작해서 네. 그런 역전승, 역전패가 굉장히 많았죠. 네. 시니어리그를 보시는 재미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네. 바둑이 정말 끝날 때까지 승패가 결정되지 않더라. 우리가 아주 평범한 흔히 하는 얘기인 줄 알았더니 네, 시니어리그 바둑을 보면은 정말 끝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둑 내용에서도 굉장히 변화도 심해지고 그렇죠. 네, 또 철기 대국이다 보니까 끝까지 그냥 무난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좀 드물어요.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는 뭐 네. 공감도 많이 가실 네. 테고요. 네. 그리고 뭐 아는 얼굴들도 나오시니까 네. 향수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니어리그 이 바둑 내용이 참 마음에 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일단 그 바둑 실력을 떠나서 이 바둑 팬 여러분들과 이 두시는 분들이 같은 세대,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둑 두는 어떤 그 구조에서도 굉장히 좀 아주 전통적인 그런 바둑 진행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네. 자, 어쨌든 백은 김수장 구단은 변화를 뭔가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일단은 끊어 두었으니까 일단 잡아줘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이 자리는 큰데요.
그쪽으로 나갔나요? 그쪽까지 씌움을 당하면 네. 중앙이 너무 두터워진다고 본 건가요? 일단 뭐 집바둑으로 또 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는 여기 두면 잡히니까 네. 네, 흙은 이쪽이 서로 급소이고요. 네. 바둑이 좀 유리한 것 같은 서봉수 구단이 오히려 더 세게 나옵니다. 그냥 장문으로 잡을 수도 있는데 네. 한 줄 더. 한껏 벌렸어요. 네. 이게 아마 이 바둑팬 여러분들도 이게 굉장히 좀 빡빡한 상대가 한 명은 있을 겁니다. 이상하게 얘하고만 되면 내가 좀 잘 치는 그런 멤버가 좀 있거든요, 누구나.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의식을 안 한다 하는데 이상하게 어깨 힘들어가고 그냥 좀 늦춰도 내가 유리한데 뭔가 한 발 더 가게 되고 좀 서봉수 구단 입장에서는 김수장 구단이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네. 상대 전적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의식을 하게 되겠죠. 네. 자, 이제 백은 이렇게는 두기 어렵겠죠. 네, 이렇게는 너무 이쪽의 모양이 너무 커지니까 자, 서봉수 구단은 이 한 점 빨리 끌고 나와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끌고 나오면은 이 돌을 이제 공격하겠다는 건데 백 입장에서도 글쎄요, 뭐 끌고 나가는 수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은 안 두게 되면 꽉 틀어 막혀서 이제는 못 끌고 나옵니다. 여기를. 자, 이제 김수장 구단 시간이 10여 분 남았는데 지금 이제 중반에 틀을 짜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걸 어쨌든 고생길은 뭐 예고돼 있지만 나올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 내가 좀 괴롭지만 어떤 집바둑으로 천천히 가서 이 후반에 내가 역전을 노리느냐 네. 중반에 틀을 좀 짜는 상황이어서 네, 아마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하변의 돌을 나오는 거는 정말 많은 고심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또 워낙 이게 흙이 두터워서 네. 바둑팬 여러분들은 네, 한번 예측을 해보시죠. 나오는 거냐, 이제 천천히 두느냐. 이 두 개 외에 다른 걸 좀 맞추셨다. 그러면 정말 뭐 바둑 천지 아니면은 네, 바둑을 잘 모르시는 네, 극과 극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께서도 네, 내가 김수장 구단이다 생각을 하시면서 내가 백이라면 어떻게 둘까 한번 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이 프로 구단이 한눈에 딱 웬만한 수는 다 보이지 않겠어요? 근데 이렇게 고심을 할 때는 굉장히 뭔가 중요한 차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실 바둑이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네. 지금은 그냥 지켰는데 네, 좀 후반으로 길게 네. 갑니다. 길게 가자고 이렇게 실전처럼 뒀을 때 네. 좀 시기를 놓쳐서 네, 뭔가 다 집을 내어준다거나 해서 네. 집부독으로 지는 경우도 있어요. 좋습니다. 이제 뭐 백은 좀 상대에게 맡기는 거라서요. 뭐 이제 성수단이 정말 잘 두면 어쩔 수 없고요. 네. 뭐 칠수가 나올 때가 기다리는 입장이 되죠.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더 이상 뭐 물러나면 네. 안 될 것 같아 해서 싸움을 시도했는데 네, 또 한 번에 무너지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예. 그런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아직 근데 이 서봉수단도 여기를 안 지킵니다. 이게 좀 약간 좀 고집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를 안 나오냐? 지금 여기를 안 나오고 집으로 둘 수 있냐?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안 미나요. 나옵니다. 야, 이거는 자, 네, 정말 네, 야 이제 몇 선입니까 지금? 8선, 8선인가요? 8선으로 집이 나는 경우는 굉장히 좀 드문 경우입니다. 자, 어쨌든 뭐 조금 불리하긴 해도 그냥 우리 종반에서 만납시다.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이제는 확실히 집이 된 거죠. 네, 이제는 못 나오죠. 네. 네. 이러고 여기 나가면은
지금까지 제가 한 얘기는 네. 뭔가 이제 뭔가 바둑이 끝내기 네. 형태가 됐는데요. 불꽃이 잘 안 음, 보이는 바둑인데요. 한번 여기서 한번 같이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요. 한번 제가 보기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보기가 여기 1번이 여기고요. 자, 2번. 네. 뭐한 3번 정도 할까요? 네. 여기 한 셋 중에 네. 이 셋 중에 어느 자리가 클까 한번 생각을 바둑이 집으로만 따지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셋 중에 어느 자리가 가장 좀 클까요? 아마 여기서 이제 기력이 좀 나올 텐데 이게 크다, 이게 크다고 생각하시면은 애석하게도 네, 아직은 5급 원저리 분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돌을 잡을 수는 있어도 네, 집 자체는 10집에 불과한 작은 자리입니다. 이제 여기가 크다라고 생각하시면은 3급 정도 두시는 분들이에요. 오히려 네. 우상 쪽이 더 크군요. 네, 여기는 왜 그러냐면은 여기 두면 백집도 생기죠. 흑집도 생기고 2배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굉장히 큰 자리입니다. 아, 어떡하죠, 저? 네. 일단 김세영 구단이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네. 아까 뭐라고 설명하셨죠? 큰일 5급 났습니다. 원절이라고 네. 하셨나요? 큰일 났습니다. 네.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네. 그냥 우상은 흙에 네. 두면은 변을 둔다는 생각으로 네. 계산을 하셨나 봐요. 네, 수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김수장 네. 구단이 사실 알게 되면은 이거 어떡하시려고. 네, 우리 이거 좀 생방송이어서 이거를 뭐 편집할 수도 없고 큰일 났습니다. 원래 제가 이제 해왔던 얘기는 네. 그래서 이제 돌을 잡는 것보다는 네, 이렇게 집이 되는 게 크고 예, 집이 되는 것보다는 중앙에 공간을 얻는 게 더 크다. 이제 그 얘기를 하려는 건데 지금 이게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수습이 참 어렵네요. 좋네요. 어찌됐든 그 세 점을 백이 접수를 했고 네. 우상하고 중앙을 흙이 두게 되었는데요. 네. 자, 일단은 갑자기 제가 할 말이 없어졌고요. 네. 이제는 들어와야겠죠. 그래도 계속 이렇게 두나요? 이건 일단 김수장 구단은 정말 아무리 봐도 흙이 좀 유리한 것 같은데. 집을 맞춰갈 수 있을까요? 계속 하실 것 같은데. 네, 김수장 구단은 뭐 이기는 사람처럼 두고 있고 오히려 유리한 서봉수 구단은 계속 좀 버티고 있습니다. 네. 야, 이것도 좀 껄끄러운 게 지금 이렇게 좀 되는 자리여서요. 이렇게 되는 입장이어서 돌이 끊어지면 흙은 이쪽을 두지 못합니다. 여기를 지켜야 되는데요. 그럼 백은 일단 움직여 나가면서 싸움을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봉수단은 일단 자꾸 전투형으로 지금 유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투는 뭐 소봉수 구단의 특기이기도 하고 좋아하는 장르이기도 네. 한데요. 근데 두 분이 워낙 좀 이런 대국을 뭐 워낙 오래 하셨다 보니까 상대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워낙 잘 아시겠죠. 전투를 좋아하는 서봉수 구단에게 먼저 전투를 걸지 않는 김수장 구단. 전투보다는 뭔가 좀 이게 차곡차곡 정리되는 형태를 좋아하는 이 김수장 구단을 끊게끔 만드는 이 서봉수 구단. 어떻게 보면 약간 서로 반대의 좀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화를 내야 되지 않을까 설마 싶은데요. 여기서도 안 끊진 않겠죠? 설마. 네. 근데 요거는 이제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끊긴 지점이 남으니까 중앙으로 나가는 진출이 이제 막히게 되죠. 그만큼 이제 김수장 구단은 굉장히 안정적인 그리고 이게 차곡차곡 쌓아가는 스타일의 바둑을 두는데요. 오늘은 초반부터 조금 네. 스텝이 꼬였던 것 같아요.
이 김수장 구단 바둑 팬 여러분들께서는 좀 잘 모르실 텐데 이 바둑 룰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국 바둑 룰이 여러 번 개정이 됐는데 네, 그 개정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이 작업을 하셨습니다. 공헌을 하셨군요. 그리고 제가 이제 바둑 룰에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 예전에 한번 여쭤봤는데 한 15년 전인가요? 당시 이제 응창기배라는 시합 지금도 하고 있죠. 응창기라는 분이 한국, 중국, 일본, 대만 이 네 명의 바둑 룰을 통합하자는 회의를 한번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선 그 대표로 김수장 구단이 네, 한국 바둑 룰 대표에서 참가를 했었는데 이 김수장 구단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네 나라가 서로 자기네 나라께 제일 좋다. 싸우다 끝났답니다. 당연히 통합은 안 됐죠. 네. 근데 김수장 구단 보통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까? 서로 그냥 시간 낭비했네 그러고 이제 끝나는데 이 김수장 구단은 돌아와서 천천히 생각을 해봤더니 각 나라마다 장단점이 다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바둑 룰에도 분명 단점이 있으니까 그걸 좀 고쳐봐야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해서 약 12여 년 동안 한국 바둑 룰을 계속 고치는 어떻게 보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일인데 홀로이 그런 작업을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룰이 거의 같다고 봐야 하나요? 다른 네. 점이 있나요? 크게 뿌리로 보면 한국, 일본이 비슷하고 네. 대만과 중국이 비슷한데 근데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은 해법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약간 일본 쪽 룰이 좀 불안전하죠. 약간 불안전, 이렇게 기곡사나 이런 부분에서 좀 불안전한 요소가 있고요. 또 근데 한국 이 룰은 이제 그런 불안전한 요소를 이제 김수장 구단이 개인의 치열한 좀 노력으로 네. 문제 해결 과정을 이제 깔끔하게 정리를 했고요. 지금 김수장 선수가 붙여봤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네, 일단은 붙이면 젖히고 끊겠다는 의도가 좀 강한데요. 양쪽을 좀 골고루 좀 끊어서 일단 전단을 모색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 붙이는 거는 이제 받아주게 되면 흙은 나중에 여기를 꼭 한번 노려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받아야 되겠죠? 그럼 귀에 약점이 생기죠. 어떤 약점이 있을까요? 이 우리 하수들의 영원한 골칫거리 3, 4함이 약점이 생깁니다. 그럼 이쪽을 이제 이어야 될 텐데 두게 되면은 이걸 미리 해 두었기 때문에요. 차단을 해도 흙이 내수, 백은 세수가 되니까 네, 백이 잡힙니다. 3, 3이 골치가 아픈 겁니다. 네, 하나 응수를 물어봅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잊게 되면은 여기를 놓아서 좀 이제 A, B로 노리고 있는 거죠. 이제 성수단은 여기 끊길 걸 대비하면은 요거 하나는 견뎌낼 수 있는데 이 두 개를 견뎌내기는 만만치 않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김수장 구단 입장에서는 이렇게 진행을 해볼 수는 있죠. 여기를 두고 뭐 예를 들면 여기를 이제 지켰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손해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백이 제자리 걸음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백의 모양이라 백은 이렇게 두기가 좀 어렵습니다. 변화를 꾀한다면 여기서 변화를 아예 바꿔치 형태로 가고 두면은 또 끊고 이런 식인데요. 네, 일단 잊지는 못합니다. 좀 판을 어지럽히는 데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이제 이쪽을 지키면 제일 무난하긴 한데요. 백의 입장에서도 이제 여기 받을 여유는 점점 없습니다. 어쨌든 바둑은 백이 약간 불리한 건 맞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뭐 이런 식으로 두겠죠.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게 되면은 이쪽에 갈 여유가 없습니다. 여기를 더 파고들어서 마치 이 백의 외딴돌 하나를 구출을 해오면은 흙이 도로 이상해지죠. 그러니까 지금 흙으로 하여금 여기 둘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막겠다. 네. 그런 의도가 되겠습니다.
뭔가 칼을 뽑은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지. 이 상주는 흔히 이제 300의 고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흰쌀, 그다음에 이 감을 이렇게 말리면서 약간의 하얀 결정체가 나오는데요. 네. 이게 멀리서 보면 이제 하얗다라고 해서 이 두 번째가 이제 꽃감, 이 세 번째가 이제 밤입니다. 밤에 껍질을 까면 하얗지 않습니까? 약간 누런 네. 색과 같이 좀 하얀 빛이 나죠. 네, 이렇게 디테일하게 어디서 보면 다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300의 고장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굉장히 풍요로운 고장인 거죠. 그래서 이게 항상 신라와 백제 시대 때부터 네. 여기를 차지하고자 하는 이 전투가 끝없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그때 그게- 당시에는 또 네, 먹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상주는 풍요로운 고장이면서 역사적으로 끝없는 전쟁터였다고 하는데요. 네. 자, 지금 요 지점이 이 한반도에서 따지면 상주쯤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쪽이 이제 신라, 이쪽이 남쪽? 백제, 네. 이제 고구려인가요? 네, 이쪽 누가 차지할지 중원을 차지한 쪽이 판의 승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음성은 어디쯤 있을까요? 음성은 이 정도 같아요. 이 정도. 그렇죠. 네. 예, 경북이 위에 있으니까요. 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네, 이 한성을 차지하는 자가 승리를 좀 거두겠습니다. 자, 반발했습니다. 귀도 굉장히 커 보이는데 네. 엄청난 결심을 했는데요. 일단 아래쪽이 모두 집이 되면 일단은 백은 약간 불리해요. 변화를 꾀하는 쪽은 일단 백이 먼저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일로 가느냐 아니면은 다시 좀 천천히 가느냐. 자, 어느 쪽일까요? 여기냐 여기냐. 귀를 변합니까? 선택합니다. 참 묘하게 서봉수 네. 선수가 전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또 실리도 좋아해요. 그 실리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요? 근데 네. 조금 뭐라고 하죠? 네. 성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은 현찰이 두둑해야지. 우리 전쟁터 나갈 때도 항상 밥을 든든히 먹고 나가지 않습니까? 네. 일단 현찰을 챙겨놓고 싸우게 되면은 약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크게 좌우받지 않게 되는데요. 집이 없으면은 약간의 이득을 얻으려고 무리수를 많이 두게 되죠. 그러니까 실리를 차지할 네. 때 손놀림이 날렵해져. 네. 서봉수 구단이. 네. 대부분 실리를 참 좋아하는데 이게 세력을 좋아하는 흔히 우주류 이런 작전을 구사하는 기사들도 간혹 있죠. 약간 별나라에서 온 듯한 약간 굉장히 저는 신기한 존재로 다들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어쨌든 판을 또 흔들러 갔습니다. 흙이 이제 서봉수단이 유리하다 보면 여기 붙일 테고요. 지금은 붙여서 편하게 갑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네. 붙였네요. 네, 원래는 이제 불리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막아서 싸움을 하겠죠. 네. 자, 일단 좀 이제 캐릭터라고 해야 될까요? 이 상주는 굉장히 햇살이 풍요로운 고장이고 음성은 인삼이 잘 자라는 곳은 약간 좀 그늘져야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천천히 약간 좀 어둠의 바둑을 좀 구사하고 있습니다. 백은 일단 좀 불리해도 천천히 가는데 옛날 사부님들은 이제 이런 류의 기풍을 흑도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흑도요. 네, 그러니까 어둠의 세계라고 이제 저희는 얘기를 하는데 옛날 무협지를 많이 보신 분들은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어쨌든 백이 이쪽을 통해서 약간의 득은 봤는데, 네, 일단 백은 이쪽의 모양을 좀
파괴하는 데는 좀 초 하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셋. 그리고 넷, 파괴는 고사하고요. 네. 또 백집이 무너졌잖아요. 귀가 네. 흙집으로 됐으니까. 자, 그래도 바둑이 흙이 약간 유리한 것 같긴 한데 역시 김수장부터는 지배 균형을 처음에 많이 좀 맞춰놔서 전체적으로는 역시 후반에 좀 포커즈를 맞췄네요. 지금은 그냥 10집 정도 유리하긴 합니다만 네. 그 정도는 아직 승부가 결정됐다 볼 수는 없고요. 네, 중앙을 힘차게 밀어가고 있습니다. 유대국도 뭐 많이 결정이 돼서 네. 중앙 말고 큰 끝내기가 네.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끝내기 승부인데 역시 중앙, 이쪽 중앙 아까 저희가 이제 한성 지역이다 말씀드렸는데 네. 네, 이쪽에 주도권을 잡는 쪽이 조금이나마 유리함을 가져가겠네요. 네, 양 팀의 경기 이제 종반전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데요. 2017 한국기원 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 4라운드 3경기 잠시 후에 이어보시죠.